홈메이커스 노디그 가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9월 투어입니다. 여기 채소들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팁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막 9월 22일 추분을 지났어요. 이것 좀 보세요. 오늘 아침에 아담과 타린이 이 아름다운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사과인데 사실 저쪽 나무에서 딴 조노선 품종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투어의 일환으로 또 다른 정말 아름다운 나무도 볼 거예요. 바로 그런 계절입니다. 사과를 수확하고 맛있게 먹고 이런 채소들의 아름다움도 함께 즐기는 계절이죠. 이것들은 아직 덜 자랐어요. 좀 늦게 심은 양배추들이에요. 이건 좀 긴 이야기인데요. 다른 영상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잘 자랄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작긴 하겠지만 정말 멋진 초록색 필드 오브 크라우트과 적양배추 그라나트입니다. 요즘 매일 정원에 나올 때마다 정말 크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채소들만 봐도 아름다운 형태와 색깔이 마치 테피스트리 같아요. 꽃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멋지고요. 아스파라거스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2월에 온실에서 육묘 트레이에 씨앗을 뿌렸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파라거스들은 올해 씨앗에서 자란 겁니다. 정말 놀랐어요. 씨앗에서 첫 해에 이렇게 자란 건 좋은 시작이에요. 반면 이 아스파라거스들은 뿌리묘로 심은 거예요. 이 아스파라거스들은 보통 1년 된 아스파라거스 뿌리묘를 심은 거예요. 다음 봄엔 이런 방법도 선택지임을 아시면 됩니다. 씨앗을 일찍 뿌리고 따뜻하게 하면 잘 자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는 이곳이 검은 비닐로 덮여 있었는데 멀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잡초가 무성한 목초지였고 그게 바로 뒤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만 해도 전부 저랬어요. 그리고 나서 7cm, 3인치 두께의 퇴비를 뿌리고 그 위에 검은 비닐을 덮고 겨울 호박을 이식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바로 이 호박들을 잘 수확했어요. 부분적으로는 약간의 서리가 내렸기 때문인데 믿기 어렵겠지만 그 서리가 대부분의 잎을 죽였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호박 수확 중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다행히 몇 개에서만 나타났어요. 아담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는 이빨 자국에 대해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꽤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상처난 부분이 딱딱해져서 굳은 살처럼 아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호박들이 저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장할 수 있는 호박이 많이 있어요. 모든 게 잘 된다면 이제 이 호박들은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하게 보관하고 있고 나중에 영상에서 집안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비닐을 제거한 후에 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호박 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건 퇴비더미에 두지만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남겨뒀어요. 이게 맥꽃이에요. 그래서 모종삽으로 맥꽃 뿌리를 최대한 타내고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요. 아직도 남아있고 그건 퇴비더미에 올려도 전혀 문제 없어요. 이제 깨끗한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미 한 부분에는 겨자류를 조금 뿌려두어서 가을 샐러드용과 녹비로 쓰려고 합니다. 이 나머지 대부분의 공간에는 사실 곡물용 호미를 재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종판 한 칸에 여러 씨를 함께 뿌리고 10월 중순쯤에 여기로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그게 현재 계획입니다. 비가 조금 온 뒤로 다시 건조해졌어요. 지금은 아주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가 이 해바라기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꽃에 물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 비가 온 이후로 정말 잘 피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주황색 꽃들이 있는데 이건 헬리안서스 데빌리스라고 생각해요. 작은 해바라기죠. 3년째 키우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덤불을 만들어줍니다. 이맘때쯤이면 그리고 올해는 건조해서 꽃들이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지대를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긍정적인 점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건조한 탓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건 원추리에서 볼 수 있는데 물도 많이 안 줬어요. 저게 검은 진딧물이에요. 원추리는 그래도 계속 자라고 있어요. 알겠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진딧물은 특정 식물에만 잘 달라붙고 주로 약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 예를 들어 물이 부족한 식물에 집중해서 달라붙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셀러리학이 있는데 아주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딧물은 식물에서 식물로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흰가루병처럼 옮겨 다니지 않아요.
진딧물은 특정 식물에만 영향을 주며 대부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스러운 정보를 읽더라도 모두 믿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지식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특정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하는 것, 또는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가꾼 멋진 화단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감자 수확물은 지금 창고에 자루에 보관되어 있어서 겨울 내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월 셋째 주에 두 번째로 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발로 심은 리크, 샐러드, 그리고 그 사이에 심은 케일도 있습니다. 지금 샐러드를 수확 중이며 내일 아침에도 또 수확할 예정입니다. 엔다이브와 상추가 있으며 겉잎을 따면 지속적으로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정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여기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보를로티 콩입니다. 제가 지난 투어, 그러니까 8월 투어에서 이걸 보여드렸었죠. 이건 완전히 말린 꼬투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게 바로 콩, 즉 마른 콩입니다. 지난번에는 약간 덜 말랐었는데 지금은 수확해서 병에 담기에 딱 좋습니다. 여기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껍질을 벗긴 일주일 전에 3개를 껍질을 벗겨서 이 병과 저 병에 넣었습니다. 저는 겨울 내내 집 어디든 보관하고 언제든 먹을 수 있습니다. 밤새 물에 불린 다음 40, 6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건 겨울 음식입니다. 여름에 자라는 콩이지만 겨울 음식이죠. 그리고 여기 겨울을 위한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양파였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저장해둔 모든 양파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양파 수확이죠. 그리고 양파 수확이 끝나기 3주 전에 우리는 구멍을 내고 이것들을 심었습니다. 이쪽 끝에는 사보이 양배추가 있고 저쪽 끝에는 브로콜리가 있어서 수확 시기가 잘 이어집니다. 특히 사보이 양배추는 겨울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이들은 성장하며 비둘기로부터 보호하려면 새 그물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퍼플 스프라우팅 브로콜리도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식물들은 심은 지 2달밖에 안 됐고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건 봄에 수확하려고 심은 겁니다. 이 식물들은 비트루트 다음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표본으로 남겨뒀어요. 어린 비트가 아닌 다 자란 비트루트의 좋은 예라서요. 이건 작년에 직접 채종해 뿌린 볼타르디 씨앗에서 나왔어요. 이 비트루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오픈데이 때 잘라보니 사람들이 크면 질기지 않냐고 했지만 전혀 안 그렇고 부드럽고 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뿌리 채소가 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굳이 수확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 키워도 됩니다. 그리고 큰 뿌리 채소는 저장도 잘 돼요. 표면적이 중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선택이에요. 당근도 크고 비트루트도 크고 양파든 모든 게 크면 큰 양배추든 다 잘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흙만 잘 맞추면 식물들이 정말 많이 자라요. 특히 채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표면에 올려주는 퇴비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주는 건 아니고 매년 3cm, 그러니까 1인치 정도만 올려줘요. 그리고 여기 그 결과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시 필드 오브 크라우트고 빨간 것들은 그라나트입니다. 뾰족한 것들은 독일산 필드 오브 크라우트 품종으로 전통 독일식 사워 크라우트에 쓰입니다. 사실 그건 바로 하는 것보다는 가을 내내 하는 게 좋아요. 음식을 잘 저장하려면 온라인에서 관련 레시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도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안 했지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양배추처럼 단단하고 좋은 상태로 수확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저 두드리는 소리 들리시죠? 바로 양배추가 속이 완전히 찼다는 뜻입니다. 저건 아마 1.5kg, 그러니까 3파운드 정도 나갈 거예요. 먹을 게 정말 많죠. 잘라 보관할 수 있지만 가장자리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종류의 양배추가 있는데 중국 배추예요. 이 양배추들은 땅에 심은 지 겨우 5주밖에 안 됐어요. 이 양배추들은 매년 이맘때쯤 여름에 심거나 늦여름, 심지어 초가을에도 자라는 속도가 항상 저를 놀라게 합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놀라운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어서 기뻐요. 그리고 이 양배추들은 10월, 심지어 11월까지도 단단하고 아삭아삭하며 수분이 많고 무거운 속을 만들기 위해 키우는 것입니다. 이 품종은 유키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들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그리고 저 위에는 다른 종류의 양배추가 있는데 봄 양배추인 윈터그린입니다. 벌레가 달라붙지 않게 망을 씌워 두었어요. 저 양배추는 12월부터 2월 사이에 수확할 수 있을 거예요.
한겨울용 양배추예요. 그 뒤까지도 이어지고요. 저건 시금치 조금이고, 그래서 아직도 채소가 많이 있어요. 가능하다면 옮겨 심을 수 있는 모종 형태가 좋고, 지금은 새로 파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잠시 후에 몇 가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옮겨 심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식물들에게 가장 좋은 시기에 제때 파종을 했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채소들은 8월부터 9월 초까지 땅에 심는 것들입니다. 이 처빌처럼요. 셔빌은 겨울에 잎이 강인해 겨울에 특히 기대되는 채소입니다. 셔빌들을 오늘에야 심었습니다. 깊은 구멍을 파서 셔빌을 넣고 물을 주면 구멍이 자연스럽게 메워집니다. 이것은 그린 웨이스트 퇴비입니다. 평소 집에서 만든 퇴비를 쓰지만 이번엔 우연히 그린 웨이스트 퇴비를 사용했고 촉촉하게 하려고 물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할 일은 셔빌 사이에 마늘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셔빌 사이의 줄에 마늘 쪽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쯤에 구멍을 뚫고 마늘을 심을 예정입니다. 지금이 마늘을 땅에 심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과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나무죠? 5년 전에 여기서 일했던 핀이 접목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그는 나무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고, 이건 키스 오렌지 레드 품종입니다. 여기 꽤 무르게 보이는 게 있네요. 이렇게 아주 쉽게 떨어질 때는 익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일찍 익은 이유는 그게 뭐냐면 아마도 사과 심식나방 때문일 거예요. 사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잘라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구멍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 사과는 보관이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이렇게 곤충이 사과 안으로 파고들면 사과가 일찍 익는다는 겁니다. 네, 뭔가가 저 안으로 곧바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사과가 익어서 먹을 준비가 됐는지는 빨강이나 주황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노란색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초록색이 노랗게 변한 거예요. 덜 익은 사과를 보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저 위에 하나 보이네요. 그런 사과들은 더 초록색이 많고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지만 이 사과는 정말 달콤할 것 같아요. 한 입 먹어볼게요. 품종 이름은 키즈 오렌지 레드입니다. 설명란에도 다시 적어둘게요. 이것이 직접 길러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과는 영국에서 더 이상 구할 수 없습니다. 예전엔 가능했지만 상업적으로 인기가 없어졌죠. 하지만 여러분은 직접 재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묘목장에서 이런 품종의 묘목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과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산미와 풍미가 있습니다. 정말 촘촘한 식감이에요. 지금 도와주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네 채소는 자른 후에도 정말 잘 보관돼요. 그분은 슈퍼마켓에서 산 채소를 썼지만 여긴 채소가 금방 갈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직접 키워보세요. 싫어할 이유가 없죠. 물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만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또 하나의 훌륭한 예시입니다. 이것들은 치커리인데 좋은 품종을 고르면 정말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예쁜 작은 포기, 그러니까 속이 꽉 찬 모양이 됩니다. 이 품종은 루지아입니다. 저 끝부분을 보세요. 이걸 비틀어서 뽑아볼게요. 그러면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겉잎들을 다듬어서 떼어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속이나 심지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시죠?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색깔이 정말 아름답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건 마치 노을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기만 하고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하기엔 너무 소중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잘라볼게요. 이건 내일 판매할 샐러드 팩에 넣을 거예요. 이건 그냥 무지개 스펙트럼이에요. 그리고 맛도 색깔과 잘 어울려요. 치커리 잎 엔디브처럼 겉부분은 약간 쌉쌀해요. 하지만 안쪽에 접혀있는 하얗게 된 심 부분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달콤해져요. 그래서 쌉쌀함과 달콤함이 함께 있는 거죠. 네. 여기에는 특별한 식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수세미입니다. 정말 잘 자랐어요. 혼자 잘 자랐어요. 원래 주변에 멜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수확돼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저건 겨울 샐러드, 식물 다시 심으려고 파둔 거예요. 하지만 수세미는 이게 노랗고 갈색으로 변하고 겉이 약간 단단해질 때 수확해야 해요.
그러면 껍질을 벗기고 안에 있는 수세미를 꺼낼 수 있습니다. 아직 건강해서 더 자라게 두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심은 식물들은 겨울용 근대, 케일, 고수예요. 이제 막 첫 겨울 작물을 심고 있는 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죠. 이제 막 전환점에 와 있는 거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서리가 내렸어요. 나흘 전 아침에 여기 나오니 잎 위에 얼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엔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토마토를 서리로부터 지켜줬죠. 우리가 토마토를 더 빨리 익히려고 한 방법은 물 주는 양을 줄인 것입니다. 실제로 2주 반 동안 물을 주지 않아 표면이 많이 먼지투성이에요. 괜찮아요. 사실 아직도 수분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토마토 뿌리도 다 볼 수 있죠. 이런 식물들은 괜찮지만 만약 흙에서 토마토를 키우고 있다면, 아직 물을 주고 있다면 물 주는 걸 멈추세요. 그래야 식물이 새로운 잎을 덜 내려고 하거나 새로운 잎을 덜 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겨순을 계속 제거하고 새순을 제거하면 에너지가 기존 열매를 익히는 대로 집중될 거예요.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지만 사실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늘이 몇 일이죠? 9월 22일이네요. 저에게는 9월 10일이 마감 시점입니다. 이곳에는 악마가 블랙베리에 침을 뱉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제는 빛이 부족해서 과일이 달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 오늘 아침에 대대적으로 수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 익어 보이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정말 많이요. 그리고 저쪽에는 정말 예쁜 스낵, 파프리카가 있어요. 사실 그건 고추인데 단 고추예요. 작은 주황색 고추들인데 정말 맛있어요. 여기 우리 기후는 고추가 잘 자라기엔 충분히 덥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추를 많이 재배하지 않는 거예요. 토마토를 키우기엔 충분히 따뜻하지만 그런 작물이 정말 잘 자라려면 필요한 엄청난 여름 더위가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엄청나게 습하고 눅눅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녹균병인데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를 들어 모자이크 바이러스와 쉽게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정말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잎에 모자이크처럼 얼룩무늬가 생기고 뒷면을 보면 전형적으로 갈색으로 변하는데, 그게 바로 녹균병 때문에 잎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오이들은 풍성한 수확을 안겨줬고 꼭대기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3달 넘게 계속 오이를 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오이들 보이시죠? 아직 멋진 오이들이 남아 있어요. 싫어할 이유 없잖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오이들은 내일까지 더 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작을 때 수확 중입니다. 2주 안에 이 오이들도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도 잘 자랐죠? 그리고 이제 겨울 샐러드용 채소를 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이에 이건 가을 수확을 위한 거예요. 사실 저기에는 딜을 심었고 저 멀리 끝에는 고수도 심었어요. 그래서 메리골드가 없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쁜 작은 꽃들이 있어요. 저는 이 스타치스를 따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아니, 스타치스가 아니라 헬리크리섬이에요. 죄송합니다. 작은 태양처럼 생겼고 그래서 건조하고 바삭바삭해요. 꽃잎이 종이처럼 되어 있어서 겨울 내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색감이 확 살아있고 여기 가지들도 잘 보여줍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잎도 마찬가지라 건조 때문이 아니고 물도 충분히 줬지만 갑자기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긴 해도 여전히 수확할 게 많아요.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는 시기일 뿐이죠. 가지들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지들도 무더운 여름 내내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계절이 아닐 때 이 식물들을 키우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겨울에는 이 식물들을 키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약 3주 후 심을 새로운 식물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잡초 제거는 이 투어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저희는 잡초가 거의 없고 이것이 무경운 농법의 장점입니다. 잡초가 훨씬 덜 싹트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흙이 좀 더 안정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씨앗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었고 특히 펜지와 메리골드 같은 꽃에서 자주 그랬어요. 그리고 잡초 씨앗이 많이 생기거나 어떤 이유로든 잡초 새싹이 많이 생기면 바로 대처하세요. 잡초가 저렇게 작을 때, 저 정도 크기일 때가 바로 괭이를 사용할 신호입니다. 사실 더 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렇게 괭이질을 해주면 그 잡초들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잠재적으로 크게 자랄 수 있는 잡초도 이렇게 하면 바로 죽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해결됩니다. 정말 빠르죠, 그렇죠? 이렇게 부드럽고 푹신한 퇴비 멀칭 표면이 있으면 괭이질을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쉽고 빠릅니다. 예를 들면 날이 얇은 괭이도 있고 괭이 종류가 다양해서 저마다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많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걸 찾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중 하나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은 정원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 왔고 영상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여기 오지 않을 것이며 이 시기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저 작은 구역에서 2개의 호박 식물 사이에 갇혀 수확했는데 호박이 3개뿐이었어요. 사실 늦게 심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용 콜리플라워를 심었습니다. 그 구역에 20리터짜리 양동이 하나, 즉 20리터 분량의 집에서 만든 퇴비를 뿌렸습니다.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오시죠? 네, 과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퇴비가 하는 역할이죠. 퇴비는 토양 생명체의 먹이일 뿐 비료가 아닙니다. 겨울에도 영양분이 유지되어 멋진 콜리플라워와 다른 작물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퇴비를 줍니다. 저기 다파종한 미크도 보이네요. 여기에는 겨울 수확물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양배추는 초겨울에 준비되고 적어도 스웨덴 순무는 겨울 내내 언제든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저기에는 파스닙이 있고 치커리는 늦가을에 수확합니다. 시금치는 토마토 아래에 심었는데 토마토가 아직 익는 동안 시금치를 심은 거죠. 곧 관련 영상이 올라오니 꼭 확인해 보세요. 야외에서 토마토를 기존 식물이 끝나기 전에도 새로 심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수확한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새로 만든 그 위쪽 구역에서 나온 호박이에요. 회색 호박은 크라운 프린스인데 사실 제가 보기엔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아마도 가장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기에는 호박을 따뜻하게 보관하면 숙성되거나 익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썬룸은 대부분 남향 창문이라서 안이 꽤 따뜻해져요. 그래서 적합한 장소죠.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꽤 습해질 수 있는 창고나 외부보다는 집 안이 더 좋아요. 그 껍질을 정말 잘 말려야 해요. 여기가 식물 키우는 중심지입니다. 이게 마지막 큰 트레이입니다. 모든 트레이를 다 써서 더 많이 사용 중이에요. 봄보다 여기서 씨앗을 더 많이 뿌리는 건 보호시설 안에서 샐러드용 채소를 많이 키우기 때문입니다. 저건 촘촘히 심었어요. 저건 상추, 저건 엔다이브입니다. 이 중 일부 식물은 야외 재배용이며 파처럼 10월 초에 밖에 심기도 합니다. 또한 램스레터스, 겨울 포셀레인, 상추, 엔다이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독특한 식물인 말라바르 시금치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네요. 이건 알레산드로 스파이시 머스타시가 제게 준 한 폭이었어요. 그가 내려와서 촬영을 하고 있었고 그건 단 한 그룹 뿐이었죠. 잎을 먹을 수 있고 잘라 마늘과 버터를 넣으면 약간 끈적거리며 맛있어요. 하지만 시금치는 아니고 이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고 정말 달라요. 그리고 여기 씨앗들은 실제로 염색에 사용된다고 해요. 씨앗을 으깨면 보라색으로 변해서 피부가 아주 보라색이 돼요. 꽤 일시적이고 물에 잘 녹아요. 그리고 저 식물이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보세요. 영역을 넓히려는 듯 저게 토마토 식물 위로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그걸 계속 뽑고 있어요. 조심 안 하면 금세 다 뒤덮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토마토에는 물을 주지 않았어요. 사실 저 끝에 있는 토마토는 로사다라는 품종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올 때는 저건 여기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건 맛이 정말 좋은 아름다운 체리자두 토마토예요. 근데 이제는 씨앗을 구할 수 없어요. 하이브리드 품종이라 씨앗을 따로 보관해도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 토마토는 10월 초에 겨순을 딸 거예요. 그에 대해 6주 전에 짧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젖순을 하나 따서 퇴비가 든 화분에 꽂아두면 식물이 자라요. 그리고 반대편 쪽에는 트레이에 더 많은 씨앗을 뿌렸고 딸기도 있어요. 딸기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아요. 오소리가 많아 딸기 심기를 망설이죠. 오소리들이 딸기를 찾느라 정원을 엉망으로 만드니까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려 해요. 방법을 찾아야겠죠. 딸기 식물에 런너 몇 개를 퇴비에 심어 새 식물로 키운 뒤 옮겨 심으려 해요.
겨울용으로 더 심어둔 것들이에요. 가지와 여기에는 조금 특이한 그리티라는 것도 있어요. 이 식물은 니콜라가 책을 팔던 박람회에서 선물 받은 건데 사실 여름에 정말 아름다운 식물이에요. 살솔라 수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씨앗을 맺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이 씨앗들이 발화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어린 싹들을 먹으면서 즐길 수 있어요. 맛이 약간 톡 쏘는 느낌이에요. 아직 양배추랑 콜리플라워가 조금 남아 있어요. 지금도 밖에 심을 수 있습니다. 즉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모종을 옮겨 심는 것 중에는 배춧가 작물, 특히 알맞은 품종의 양배추와 콜리플라워가 아직 밖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르빌이나 실파 같은 것도요. 하지만 여기 있는 다른 어린 모종들은 모두 덮개 아래, 즉 비닐하우스나 온실 또는 냉상에 넣을 예정입니다. 냉상 안에서는 민달팽이를 조심하세요. 이건 오늘 심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밭은. 호박이고 이들은 녹균병이 꽤 많이 피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흰가루병과는 다른 종류의 곰팡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흰가루병이었어요. 오이에 녹균병이 있었고 이건 오늘 심은 미즈나입니다. 그리고 곧 미즈나 사이사이에 마늘을 줄지어 심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화단을 이 멋진 달리아로 둘러싸인 이 달리아들은 여름 내내 정원을 환하게 밝혀주었고 벌들도 많이 모여듭니다. 우리는 거의 항상 이 꽃들에서 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리아들은 겨울 내내 땅속에 남은 궤경에서 자랐습니다. 만약 영하 6도 이하로 서리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그 정도 추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사라졌다가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4월 말쯤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길 바라봅니다. 올해 겨울이 더 추울 것 같은데 겨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로 무경원 농법 덕분에 먹기 좋고 수확하기 좋은 많은 작물들이 주는 풍성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장을 위해 수확하는 것, 예를 들어 당근이나 비트 같은 것들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수확만 하고 있고 곧 다가올 무경운의 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11월 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은 무경운 농법을 기념하는 국제적인 날입니다. 제 웹사이트에서 관련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